안녕하세요. 나는 궁금한 거 있는데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왜 마지막은 안녕이에요? 친해졌으니까. 사랑의 두 번째 주제인데 이번 시간은 이제 선거 관련된 질문들이 많진 않았어요. 첫 번째는 섹스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해요. 남자친구들의 경우에는 여자가 누군지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인 교감 이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빨리 잘까? 얘랑 언제 자지? 이거에만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을 때 관계가 끝나면 뭔가 진정으로 교류하고 이렇게 관계했다는 느낌이 없어서 더 허전하지 않을까? 야동이나 관련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남자가 뭐 강제로 하는 걸 여자가 좋아한다는 뉘앙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막 함부로 해도 된다는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 그거를 사실로 믿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또 그런 거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범죄행위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거를 실험하기 위한 장으로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한다면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을. 결국에는 이제 긍정적인 관계일 때 섹스를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기분이 들 것이고, 내 동의와 상관없이 이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부정적인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플러스로 게임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무조건 불안감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걱정도 되고 특히 여자 청소년들한테는 삼촌이나 아빠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면 성관계 했을 때 이 남자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럼 다음에는 그 남자랑 자지 마라. 삼촌 감사해요. 찾아보거나 친구들 말을 들으면서 꼭 이럴 것이다라고 어떤 고정관념? 위험하다. 처음 섹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궁금해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아무 자신 없이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첫 경험일 때 이걸 잘할 수 있나요? 영화에서 보던 거 다 구라예요. 해외 막 안 되고 막 복잡하고 어렵고, 나만 그런가? 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몸의 대화잖아요, 섹스라는 게. 이것도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좋아서 이렇게 막 하는데 상대는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신호를 알아차려서 조정을 하고 서로가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한테 성관계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들은 대부분 다 좋은 관계에서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이들 입장이나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은 관계에서 해야 된다. 깨끗한 곳에서 위생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러나 안전하게. 남녀 간에 사귀기 시작했는데 며칠째 됐으니까 기념으로 우리가 첫 관계를 해볼래? 좋아. 그러면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넌 이런 거 준비해, 난 이런 거 준비할게. 그리고 가져와서 준비물 확인하고 초 밝히고 음악 틀고 호구 갈아입고 준비됐니? 들어간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줄 알았어. 맨정신에서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긴 어렵잖아요. 뭐 술을 먹든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 잠들어서 있는데 이렇게 혼술하고 자다가 갑자기 욕구나 충동이 올라와서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안전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충동성이 너네 분명히 발생한다.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면 그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PM이겠네요. 이런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친구들이 혹시 임신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충동을 제어하거나 조절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충동은 조절이 가능하죠. 성범죄자들 대다수가 성충동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 저질렀다가 깔려 있거든요. 상대방은 올라오지 않았어. 근데도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려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서로 간에 잠깐 콘돔 사러 나갔다 올게, 5분만 기다릴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성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항상 휴대해라. 무조건 있어야 된다. 노콘 노세. 섹스하고 성병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기 쑥스러우면 쉼터로 오면 돼. 근데 쉼터에서 병원 데리고 가잖아. 생각보다 성병이 엄청 흔한 병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4명 중에 1명 성병이 발생한대요. 저희 지금 4명이니까 저희 중에 한 명. 저희 중에 1명은 성병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일 흔한 성병이 질염, 클라미디아, 임질, 매도. 부끄럽거나 막 감춰야 할 그런 질병은 아니고 이건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다. 질염 같은 경우는 성관계가 없는 여자한테도 발생되는 균이 있고, 성관계를 했을 때 발생되는 질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질염이야 너 산부인과 가야 되는데 뭐야 성병 걸렸어? 아니라는 것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릴 수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흔한 질병이고
항상 걸리는 건 또 아니다. 남자들 똑같은 맞아, 성병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별로 없어요.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 분명히 균은 있거든요. 네. 연애하다가 성관계를 할 때 불 켜놓고 서로 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뭔가 생식기 주변에 두드러기나 부스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렵겠지만 성행위를 좀 중단하고 확인 조치를 필요하다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여자가 혈관 걸렸을 때 걸린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면 남성한테도 옮길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또, 할 예. 때는 같이 해야 돼요. 성병을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피임하는 거, 콘돔 사용하는 거. 이를 잘 닦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치과에 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병도 100%는 아니지만 감염률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자기 위생관리 또 이렇게 성관계 하기 전에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좋겠다. 오랄용 콘돔이 있던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오랄용 콘돔이 있는지 몰랐었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호소연 콘돔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긴 하더라고요. 남성의 기두 부분을 이제 부착해서 콘돔인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내용인 건지 기사도 보고 대중적인 그런 콘돔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용 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권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위를 하루에 몇 번 이상 하면 이상한 건가요? 아들이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를 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어느 유명한 성교육 강사가 고급의 화장지를 그 방에 들여놔줘요. 자위를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거 아니고 청소년기에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다. 너무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친구들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하루에 5번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거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나 좋아하는데 횟수에 대한 거 자체가 3번이면 괜찮은 거고 5번이면 힘든 거고 7번이면 위험한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만큼 너무 이쪽에만 빠져있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디서 한 게 그런 게 있다면 그 남성이 자위를 너무 많이 하게 됐을 때 진짜 삽입을 했을 때 그 감도가 적어진대요. 한국 남자의 70% 넘는 남성들이 조루에 해당한다? 조루가 뭐냐면 원하는 시간보다 빨리 사정하는 거잖아요. 흥분된 상태에서 삽입 전에 사정한다든지 삽입하자마자 사정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조루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청소년기에 과도한 자위 행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기의 자위는 3시간 동안 한 번 할 수 없어요. 화장실이나 방이나 어디서 빨리 흥분해서 빨리 최고점에 도달해서 빨리 사정하고 빨리 끝내야 돼. 들키지 않았어. 이런 패턴에 적응이 되는 거죠. 생식기가. 그러다 보니까 오래 충분히 하고 싶은 진짜 성관계 장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남성 전문 비뇨기과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자위를 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사정을 하지 않고 참았다가 좀 버텼다가 이런 식으로 길게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하는 횟수의 문제보다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청소년기에 좀 자위를 제일 많이 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줄어드는 건지 지속되는 건지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인 욕구가 강하고 성관계도 많이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느냐 이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뭔가 다퉜을 때 긴장감이 든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위로 긴장이 내려가는 심리적인 기능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횟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일에 좀 긴장을 느끼는지 스트레스가 좀 차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면은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은 꼭 알아두면 좋겠다. 이성관계에 있어서 성이 다가 아니다. 성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도 교류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이상입니다. 뭔가 처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면 너무 뻔한 것 같고. 팀장님 말하는 유정쌤한테 아, 그거 먼저 하실래요?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저는 노콘 노색 콘돔 없으면 절대로 쌤하지 않을 수 있게 당연한 거니까. 아빠가 그거 하기 고민하잖아. 아, 그러니까요. 성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이지만 집단적이다. 위험한 건데. 왜 집단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왜 내가 문제네? 서울 소중한 겁니다. 알아두면 일대에 있는 자립 잡학사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자립도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고 더 혹시 궁금한 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기셔도 좋고 메일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하니까 청려심 검색해서 페메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